그래, 우리가 평균 넘기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오지 마. 나도 나를 싫어하는 손주는 싫어.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며느리는 아이들을 서둘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대가 미처 깨닫지 못한 소통의 방법,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알아보겠니? 아이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 누구야?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이제 손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제 아들 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민망한 듯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요새 어린이집에서 낯선 사람 조심하라고 많이 가르치나 봐요. 오랜만에 뵈니까 그런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인 것처럼 말이죠. 현우는 눈을 피했고 저는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법이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잊혀야 할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피곤해 보여서. 겨우 30분. 석 달 만에 만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준비해 온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가렴. 민준이 좋아하는 불고기 싸왔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는 식사 약속이 있어서. 문득 며느리의 말에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십 번을 다듬어 만든 불고기를 담은 도시락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먹으려.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오면 더 반가워할 거야. 제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둘 다 그 다음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옛날 현우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빠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불린 그 순간, 제 가슴에는 작고 깊은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늙었을 뿐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서히 아들의 삶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이렇게 조용히 떨어진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들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저 집 때문에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나누던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네 집 마련하는 일인데 아버지가 어떻게든 도울 거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늦게까지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좋은 집 계약금은 충분할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현우가 신혼집 구경을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집은 우리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좀 멀긴 하지만 지연이 부모님 집에서 가깝고 지연이 회사랑도 가까워서요. 현우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신혼부부는 편한 게 최고지.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아내와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정말 독립하는구나.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수트를 맞춰 입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나비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일한 제 손은 거칠었지만 그날만큼은 신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저는 진심으로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오던 아들 부부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만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통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현우네 집에 갈까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도 하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불쑥 방문하는 걸 안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이요? 저희가 지연이 부모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약간의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보면 되죠. 뭐.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녀가 부엌으로 가서 몰래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명절에도 올해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현우의 생일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현우야, 요새 많이 바쁘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 네. 일이 좀 많아서요. 지연이도 요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시간 날 때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아픔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섭리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라 믿으며 조용히 그리움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쓸쓸한 선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현우의 전화에 아내와 저는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건 그 전화의 내용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요. 한동안만 봐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글쎄, 현우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 망설임을 알아챘는지 아내가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걱정 마. 현우야, 우리가 잘 봐줄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못 봐주면 누가 봐주겠니?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와 세은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4살 민준이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세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험 끝나면 바로 데려갈게요. 며느리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의 짐을 풀어놓고는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마치 짐을 부려놓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놀자. 이건 뭐 하는 거니? 아내는 민준이의 장난감에 관심을 보였지만 민준이는 낯설어하며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이의 말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상황을 바꾸려 민준이에게 과자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을래? 할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했어.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이가 천천히 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5시 세은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민준이의 끝없는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세은아, 이것 봐. 할아버지가 비행기 태워줄게. 세은이를 들어 올리며 방 안을 돌았습니다.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유식 좀 만들어 놨어요. 세은이 먹일 때 데워서 주세요.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준이 장난감을 정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은이 옷을 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못해요. 민준이가 퍼즐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저를 피하던 아이가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여기 이 조각은 이렇게 놓으면 돼. 함께 퍼즐을 맞추며 민준이의 작은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현우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은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손은 어느새 커서 저를 떠나갔군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워놓고 아내와 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웃음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 세은이가 처음으로 할부지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민준이도 오늘 처음으로 제 무릎에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단한 나날이었지만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주 깨어나는 세은이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었고 민준이의 활발한 에너지를 따라가기엔 저희의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허리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런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로함 속에서도 젊은 날의 따뜻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그때, 현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첫 글자를 읽던 날,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행복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우리 다시 부모가 된 것 같아요. 피곤해 지친 아내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모의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더욱 정성껏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은이가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몸을 떨며 울던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새 번갈아가며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여보, 열이 계속 내리지 않아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세은이를 안고 있는데 민준이가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세은이 아파요? 민준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준 아이였습니다. 응, 세은이가 감기에 걸렸나 봐. 하지만 괜찮을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약 주실 거니까.
진료 결과 세은이는 심한 감기의 중이염까지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며 당분간 따뜻하게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이고 세은이를 재우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현우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세은이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왔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세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열이 높은데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먹였길래 이렇게 됐어요? 어제 아이들 뭐 먹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였지? 그저께 마트에서 산 과일이랑 죽을 먹였어. 아이들이 좋아하길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마트 과일을 씻지도 않고 주셨어요? 요즘 농약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세은이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과일은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민준이를 안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세은이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집에서 간호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병원에서 약도 타왔는데 우리가 좀 더 봐줄 수 있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휴가를 내서 볼게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더 폐 끼칠 수는 없잖아요. 폐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폐가 된 걸까요? 그동안의 정성과 사랑은 모두 잊힌 걸까요? 세은이를 데려가기 위해 짐을 싸는 동안 민준이가 현관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나 여기 있을래. 할아버지랑 있을래.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모두 놀랐습니다. 아내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곧 또 만날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아버지 집에 가지 말래. 할아버지 집에 가면 병균 없는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의 순진한 고백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가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병균을 옮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병균 옮기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오지 마. 나도 나를 싫어하는 손주는 싫어.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며느리는 아이들을 서둘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화를 참았어야 했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은이의 작은 양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흔적만 남은 집안이 갑자기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세대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장난감, 그림책, 작은 양말 하나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손을 대면 마치 마지막 기억까지 사라질 것만 같아 아내와 저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일어나 세은이 밀크를 데우려다 문득 깨닫고 민준이 좋아하는 곰인형을 침대에서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별은 늘 이렇게 작은 것들 속에 남는 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갈까요?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우를 대신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단지 아이돌 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언제 데려오면 돼? 단출한 제 대답에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강할까요? 그래, 데려와라. 그렇게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마치 처음 손주를 맞이하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 부부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은이도 제게 팔을 뻗었습니다. 감기가 나은 아이의 볼은 다시 발그레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우리도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현우 부부는 서둘러 아이들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다시 시작된 우리의 육아 생활. 이번에는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세은이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자랑스럽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로 전환돼서요.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거 잘 됐구나. 아이들이 엄마랑 있는 게 좋지. 약속된 날 현우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장난감을 가방에 챙기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도 와요? 현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 민준아, 이제 엄마가 집에서 볼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끔씩만 만나게 될 거야.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은이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작별이라는 것을. 싫어. 나 할아버지랑 있을래.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우리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할아버지가 자주 보러 갈게. 약속할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진심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울면서 아빠 품에 안겨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한번 우리 집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거죠. 항상 그래왔듯이. 텅 빈 거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조용히 아이들이 사용하던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불을 접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밤새 깨어 아이들을 달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해주고 끝없는 장난감 정리와 빨래.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세은이가 처음으로 할부지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민준이가 그림을 그려 선물했을 때의 감동, 둘이 함께 장난치며 웃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민준이의 장난감 로봇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이거 두고 갔어요. 다음에 주면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자주 뛰어놀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터 그네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그네였죠.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도 우리를 기억할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우리와의 추억을 잊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자들이 두고 간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쥐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도 사랑이었다. 아이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내와 저는 둘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바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필요가 없었지만 몸이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이 됐나 봐요. 식탁에는 여전히 4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4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으며 2개를 치웠습니다. 또 깜빡했네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해볼까요? 아이들 어떻게 지내나? 제 질문에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려보자고요. 그쪽에서 연락할 거예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점점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옛 친구들 만나러 가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좋지 않아요. 아내의 권유로 동네 노인정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자식과 손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락도 없다는 것을, 손주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유치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혹시 민준이와 세은이가 보일까 하는 마음에 한참을 서 있었지만 물론 그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거실에 있다. 들어가 봐. 현우는 거실로 들어가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달래요. 손수건으로 싼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풀어보니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4사람의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 민준이, 세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민준이에게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현우는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연이랑 제가 요새 많이 힘들어요. 지연이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고 저는 승진 준비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고 아이들도 돌보기 힘들고. 제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각자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현우야, 제가 불렀습니다. 괜찮아.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다 지나갈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현우가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민준이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 작은 그림이 우리 집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찾아봬도 될까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아내가 전화를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지연아, 언제든 와도 돼. 우리는 항상 여기 있단다. 전화를 끊고 아내는 기쁜 듯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야겠어요. 세은이는 죽도 준비하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함께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한때는 이름도 잊혀진 이상한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이름을 잃고 또 찾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보답받지 못해도 이름을 잊혀도 사랑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란 것을.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다가가며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당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아이들한테 뭐 사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저 우리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잊혀졌다가 다시 찾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이름. 이제 저는 묵묵히 그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오늘도 차 한 잔을 더 마시며 주말을 기다립니다. 손주들이 올 그날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그 순간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